여러분, 노동소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 같죠? 그런데 사실은요, 시 한편으로 이 개념을 그 어떤 이론보다 훨씬 더 가슴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980년대에 쓰인 시 한 편을 통해서 이 노동소외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서울빌딩 주춧돌 밑에는 김 씨의 고된 인생이 3년쯤 깔려 있고, 와,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1983년에 발표된 김광규 시인의 시 목발이 김 씨의 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 담긴 그 기막힌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 김 씨를 만나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 한국 경제가 막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였죠. 김 씨도 그 시대의 많은 분들처럼 서울 한복판에 지어지는 아주 거대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 이뤘던 노동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었던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지하 5층에 지상 30층. 어마어마하죠? 그는 거기서 시에 표현된 그대로 정말 현기증 나는 비계를 오르내리면서 자갈 나르고 미장 돕고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 씨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건물의 벽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환 과연 공평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김 씨는 3년이라는 자기 인생의 시간, 그리고 심지어 왼쪽 다리까지 바쳤어요. 이건 뭐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뭐가 됐죠? 화려한 백화점, 고급 호텔, 잘 나가는 금융회사들. 김 씨와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서 다리를 바쳤다고 했는데 이게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왼쪽 다리를 잃으셨거든요. 헬멧 덕분에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의 일부를 말 그대로 그 건물에 묻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김 씨가 치러야 했던 정말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자, 이제 김 씨가 지은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고가 나고 한 6개월쯤 지났어요. 이제 김 씨는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만든 그 건물, 내 일부가 묻힌 그 건물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 씨는 그 건물에 가서 도대체 뭘 보고 싶었을까요? 와, 내가 이걸 만들었어 하고 뿌듯해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뭐 백화점 구경이라도 하고 싶었을까요? 김 씨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놀랍게도요. 김 씨는 뭐 화려한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데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가 보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기가 떨어졌던 그 장소, 13층 비상계단 입구. 자기의 상처가 새겨진 바로 그곳에 가서 뭐랄까, 자기 노동의 흔적, 그 건물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정문으로 갔더니 넥타이를 맨 경비원이 막아서고 혹시나 해서 뒷문으로 가봤더니 거기서도 막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일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시의 가장 큰 비극이 터져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 3년과 다리 한쪽을 바쳐서 만든 건물이 바로 그 창조주인 나를 거부하고 내쫓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김 씨는 자기가 만든 건물 앞에서 완벽한 이방인, 그저 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네, 지금까지 김 씨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 개념 하나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소외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노동소외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내 노동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 받으려고 파는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방금 우리가 본 김 씨의 이야기가 이 좀 차갑게 들리는 이론이 실제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동소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김 씨의 사례로 보면 딱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김 씨가 자기 인생 3년이랑 노동력을 건물에 다 쏟아 부었죠. 두 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은 김 씨 소유가 아니라 자본가, 즉 회사 소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제 김 씨는 자기가 만든 그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분리돼 버리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김 씨한테 남은 건 뭘까요? 그 엄청난 희생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월급, 그거 하나뿐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목발이 김 씨 이야기가 그냥 1980년대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 21세기로 한번 돌려보죠. 어쩌면 이 문제는 과거보다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깝게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김 씨들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 배달앱 기사님들은 내가 지금 나르는 이 음식을 누가 어떤 기분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앱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죠. 또 콜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은 어때요? 내 진짜 감정은 꾹꾹 눌러놓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만들어진 친절을 팔아야 하잖아요. 이분들 모두 김 씨처럼 자기 노동의 결과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1980년대 김 씨가 쓰던 도구는 삽이랑 비계였지만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앱을 쓰죠. 이렇게 도구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내 노동이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 근본적인 단절감, 그 본질만큼은 형태만 바꿨을 뿐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의 노동은 과연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가? 한 번쯤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나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